보고도 믿지 못할 충격적인 뉴스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군인 수천 명 대신 로봇 50명이 전쟁을 막는다, 이 말 정말 믿어지십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에 병원비 걱정만 해도 숨이 막히시죠? 그런데 군대가 줄어든다, 손자 세대엔 군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실 겁니다. 바로 오늘 대통령이 병력이 줄어도 AI 전투 로봇과 드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번져가는 파도처럼 우리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갑 사정과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손자 세대의 안정까지 전부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읽어주는 딸내미가 그 복잡한 속사정의 맥락을 낱낱이 풀어 딱딱한 뉴스가 아닌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1일 뉴스 읽어주는 딸내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외국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당장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비판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군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특히 AI 전투 로봇, 하늘을 스스로 날아다니는 자율 드론, 그리고 눈 깜짝할 새 날아가는 초정밀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50명이 기술 병사가 과거 수천 명이 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은 단순히 총이나 탱크 같은 군사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문화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과 외교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보는 아시다시피 주한미군과 미국과의 동맹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로는 나라가 다 부서지고 힘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단순히 군인 숫자만 억지로 늘리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대, 이른바 스마트 강군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아이들은 안 태어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아지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군대에 갈 수 있는 청년 인구가 절벽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15년 뒤에는 지금 군인 숫자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2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러니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숫자만 보고 걱정하지 말라, 곧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력은 사람 머릿수보다 기술력에 더 크게 좌우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군인 숫자가 줄어드는데 정말 나라가 약해지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병력이 곧 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인해전술이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손바닥만한 드론 이 하늘을 날아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 적군이 무얼 하는지 실시간으로 다 훔쳐봅니다. 저 멀리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정밀 미사일이 날아가서 건물 창문 안으로 정확히 들어갑니다. 총 하나 들고 와 하고 달려드는 병사 수천 명보다 이런 최첨단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소수의 정예 병사 몇 명이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50명이 수천 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이스라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인공지능 AI 전투 체계, 자율 드론, 정밀 미사일을 중심으로 군대 조직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말로만 하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절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 집안일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예전에는 온 식구 밥해 먹이려면 솥단지에 숯불 피워야 했지요. 빨래는 냇가에 가서 빨랫방망이로 일일이 두드려야 했습니다. 청소는 빗자루로 방구석 먼지를 다 쓸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일손 많은 대가족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그리고 알아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 이런 기술 덕분에 가족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도 집안일은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국방도 똑같습니다. 군인의 숫자는 줄어들어도 그 공백을 기술이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숫자만 많은 병력 위주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복잡한 기술을 다룰 줄 아는 똑똑한 정예 인력이 중심이 되는 군대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스마트 강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실제로 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병력 규모를 중심으로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술력, 산업력, 경제력, 외교력까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군대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 지킬 힘이 약해지면 경제가 가장 먼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의 일상과 생활 물가가 곧바로 위협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외국의 큰손 투자자들이 한국은 군사력이 약해져서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쏙 빼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가장 먼저 받게 될까요?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쌀값, 기름값, 전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면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외교 무대에서도 다른 나라에 얕보이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군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만약 기술 개발과 방위 산업을 키우는 일이 늦어진다면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세금이 더 무겁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국방은 결국 나중에 더 엄청난 비용을 우리에게 떠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기술 중심의 국방개혁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지지하는 일입니다. 군인은 무조건 많아야 돼 하는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 병력 숫자가 줄어도 기술력과 첨단 무기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경제력 강화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방은 총과 탱크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까지 합친 힘입니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야 국방비를 늘릴 수 있고 AI 로봇이나 드론을 만드는 방위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군사 문제는 어렵고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손자 세대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는 드론 뉴스, 전기차 배터리 뉴스도 사실은 전부 국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정부의 정책도 힘을 받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식입니다. 에이, 설마 이 시대에 전쟁이 다시 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로 치닫고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 정세도 늘 불안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침략당할 수도 있다는 그 아픈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히 군대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붙잡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국방 체계가 정말로 튼튼하게 구축되고 있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개혁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주국방은 정치인의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기술과 산업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어떤 미래가 열릴까요? 숫자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소수 정했지만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강력한 스마트 강군을 갖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안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경제도 안정되고 경제가 튼튼해야 우리 생활도 든든해집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우리가 받을 연금도 지켜지고 손자 세대가 더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주국방은 군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른 것은 다 잊으시더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군인 숫자가 줄어들어도 기술력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국방은 총, 칼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까지 아우르는 종합국력이라는 이해입니다. 셋째,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각오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이 바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그래,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울림을 받으셨다면
이 중요한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뉴스 읽어주는 딸내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소식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응원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정성껏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환절기일수록 다른 무엇보다 부디 몸 건강히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더 알찬 소식을 가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